옛날 옛적 푸르른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아름다운 나무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릴리아르였으며 그녀는 숲과 나무, 꽃들을 돌보며 그들을 가꾸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릴리아르는 밤하늘의 별빛을 담은 눈과 바람에 속삭임이 어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그녀의 돌봄 속에 더욱 푸르게 자라났으며 꽃들은 그녀가 웃을 때마다 기쁨으로 피어났습니다. 나무 요정 릴리아르는 동물들에게도 사랑받았습니다. 새들은 그녀의 어깨에 앉아 노래를 불렀고 사슴들은 밤이 오면 그녀 곁에 앉아 조용히 풀을 뜯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 숲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숲은 그들을 위해서 두꺼운 안개와 미로 같은 덤불로 자신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스스로의 이유 모를 슬픔에 빠진 한 젊은 남자가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줄리앙이었고 그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찾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무와 안개의 미로를 지나 숲의 깊은 곳에 다다른 그는 우연히 릴리아르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줄리앙은 마치 자신의 심장이 조용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릴리아르는 처음엔 그를 경계했지만 그의 진실한 눈 속에서 정직하고 순수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줄리앙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 길을 돌아가겠다고 선언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릴리아르는 그런 그를 가까이 두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숲의 신비와 밤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둘은 하루하루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줄리앙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점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릴리아르는 그의 변화를 보며 기뻐했지만 그가 언젠가 숲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찾아온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을 때 나무들은 금빛으로 물들고 바람은 살랑이는 듯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줄리앙은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그의 눈 속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릴리아르에게 감사하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뒤돌아보며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아올게. 그리고 그땐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자고. 그렇게 줄리앙은 숲을 떠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릴리아르는 여전히 숲에서 나무들과 함께하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추억은 나무에 새겨져 이따금 돌아오는 바람이 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깊은 숲에서 릴리아르의 사랑과 기운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은 언제나 찾는 이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체라는 이름의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고 종종 마을 주변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루치의 부모님은 그녀가 항상 모험을 즐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종종 주에 깊게 보살피기도 했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날 루체는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숲으로 향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곳으로 알려졌으며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숲의 깊은 곳에는 마법의 정원이 숨겨져 있다고들 했습니다. 그 정원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지만 꽃들이 말을 하고 나무들이 춤을 추며 모든 생명체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루체는 그날 마법의 정원을 찾아보겠다는 결심으로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의 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대신 신비로운 빛들이 그녀의 주위를 감쌌습니다. 루체는 이 빛들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마법의 생명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루체를 마법의 정원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루체는 마법의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춤을 추고 있었고 나무들은 부드러운 음악을 연주하듯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루체는 마법의 정원 한가운데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정원의 정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령은 루체에게 정원의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정원은 세상의 모든 선과 조화의 에너지를 모아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느끼고 세상에 더욱 큰 사랑과 평화를 퍼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체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숲을 나서면서 루체는 마법의 정원이 전해준 평화로운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루체는 마을의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랑에 기반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큰 영향을 미쳐 마을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루체와 마법의 정원의 이야기는 여러 세대를 걸쳐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 덕에 루체의 마을은 그 어느 곳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한 곳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프랑스의 어느 한편에서는 루체와 마법의 정원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밝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마을은 넉넉하고 땅은 기름져서 농사도 잘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질병은 마치 음악처럼 퍼져나가더니 단순한 감기로부터 진화해 마을 사람들을 위협했다. 사람들이 병에 쓰러지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했다. 아이들은 기침을 계속했고 어른들은 나약해져갔다. 마을 의사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이런 병은 처음이었기에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마을로 들어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이 소년은 피리를 불며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의 음악은 신비롭고 매력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연주에 매료되어 자신도 모르게 그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소년은 자신을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소개하며 이 마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 소년을 의심했지만 마을에 존경받는 노인이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잃을 것이란 말인가? 우리는 그를 믿고 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믿기로 했고 그는 곧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은 새벽이 되자 마법처럼 마을 전체를 감쌌고 그러자 놀랍게도 병에 걸렸던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소년에게 감사했다. 그들은 그의 연주에 정말로 감명을 받았고 소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소년은 단 하나,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기만 한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여기 온 것은 마을을 돕기 위해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음악을 통해 더욱 단합하게 되었다. 마을은 음악의 힘을 알게 되었고 매년 축제를 열어 그날을 기념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음악을 기억하고 있었다. 매년 열리는 축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며 소년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즐겼다. 그들은 음악이 곧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끈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전해졌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여전히 전설로 불리고 있으며 그의 음악과 이야기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즉, 피리 한 소년의 마법 같은 이야기와 음악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의 끝자락에 루이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호기심이 많으며 꿈이 많은 아이로 항상 모험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추억의 오크 나무 아래에서 오래된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는 마법의 낭만 정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그곳이 어떤 장소일지 궁금해서 바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도에 표시된 대로 부풍 언덕과 은빛 개울을 지나며 이야기를 엮어갔습니다. 언덕을 넘으면서 그는 작은 초록빛 창을 띄운 요정을 만났습니다. 요정은 루이스의 탐험을 도우며 위험한 길을 피할 수 있게 조언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루이스는 환상적인 풍경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동물 친구들 가령 말을 하는 여우와 달리 뛰어다니며 웃음을 짓는 사슴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그의 여정에 조금씩 도움을 줍니다. 여우는 방향 감각이 탁월하여 복잡한 숲길에서 루이스를 안전하게 인도했습니다. 사슴은 숲속의 비밀 통로로 인도하여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루이스는 마법의 낭만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온갖 종류의 꽃들과 꿈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잔잔한 연못이 어우러진 정원은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전설의 루비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장미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력 있는 꽃이었답니다. 루이스는 이 장미를 통해 세상을 더 밝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정원 전체에 고운 빛이 퍼지고 새들이 노래하며 자연의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 순간 루이스는 상상의 친구들과 더불어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고 마법의 정원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그의 마음속에 머물렀습니다. 그 후로 루이스는 매일 이 정원을 방문하였고 함께한 친구들과의 특별한 모험은 영원히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과 꿈을 간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프랑스 전역에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무성한 숲 한가운데에는 작고 평화로운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은 알랭 왕과 그의 딸 루이즈 공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국은 숲의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숲의 생태계를 존중하고 보존하며 그 속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국의 가장자리에 있는 마을에서 한 젊은 청년이 왕궁을 찾아와 알랭 왕에게 긴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근 왕국에서 거대한 사냥 파티가 열리고 있으며 그들은 이 숲을 넘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놀란 왕은 곧바로 모든 신하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즈 공주는 이 회의 중 조용히 아버지를 도와 특별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 숲의 여러 동물 친구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제안은 숲의 동물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지혜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루이즈 공주는 곧바로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곰, 여우, 사슴, 그리고 수많은 새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동물들은 루이즈 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곰들은 힘과 용기로 숲의 경계를 지키기로 하였고 여우들은 그들의 영리함으로 침입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계책을 마련했습니다.
새들은 숲의 높은 곳에서 날아다니며 감시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며칠 후 사냥꾼이 숲에 들어오려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동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를 마치고 루이즈 공주와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여우들은 사냥꾼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숲의 깊숙한 곳에 서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곰들은 그들이 절대 넘어올 수 없는 거대한 나무 장벽을 만들었고, 새들은 하늘 높이 날아다니며 공주의 신호에 따라 이동하며 사냥꾼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사냥꾼들은 숲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고 숲은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알랭왕은 루이즈 공주와 동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왕국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숲과 왕국은 더욱더 결속력을 갖게 되었고 각자가 서로를 지키고 멋진 조화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숲속의 작은 왕국은 그토록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즈 공주는 숲의 친구들과의 우정을 지속하며 줄곧 사랑받는 지도자로 성장해 갔습니다.